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되니 정말 영광입니다. 네, 좀 약간 외계인 같이 느껴지는데요. 왜냐면 제가 다른 대륙에서 왔고 혼자 그리고 여러 가지 발표를 듣다 보니 그렇네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말씀드린 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듣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생갈랜에서 하는 연구는요. 스위스 동부에 있는 비즈니스 대학입니다. 경영대학입니다. 제가 한 연구에 그리고 저희 그 학교에 보험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 이전에 계셨던 용광민 씨가 저희의 그런 그 포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천을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이 처음인데요. 정말 좋은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과 한국 비즈니스 모델 등 그리고 접근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 연구는 고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고객을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여러 가지 시장에 저희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객이니까요. 어떻게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지 제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공자와 그리고 고객의 관점을 함께 저희가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연구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희도 그걸 위해서 가치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가치를 찾고 그리고 가치 제한을 위한 어떤 제안을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공급자 측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고객 측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먼저 이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보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가가겠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것이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좀 어떤 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런 미래들이 기술적인 아니면은 아주 기본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요. 미래를 보는 다른 방식은요. 우리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그냥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약간 수동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어떤 보험업계의 유전자를 보면요. 우리는 이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뭐 어떤 리스크 계산을 할 때 미래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일 처음에 뭐 사정 어떤 접근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와일드카드처럼 사용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리스크를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위협일까 아니면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업계로서 우리 유전자로서 좀 왼쪽에 좀 더 치우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협을 우리가 그 대차 대조표에 우리가 반영이 되고 우리가 리스크를 완화해야 되고 이런 뭐 안정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 위험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안전 기반, 안전지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경험에 기반해서 미래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보면은 이 미래를 기회로 보는 사이드가 있는데요. 좀 더 은행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어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죠. 좀 보험업계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미래를 보는 방식이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항상 뭐 계리사라든지 보험회사에서는 항상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게 됐죠. 과거를 항상 살펴보았습니다.
좀 보험금 계산뿐만 아니라 미래 경험이 어떨지에 대해서 항상 어떤 예측하고 역사적 데이터에 기반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다른 측에서는 어떤 예측 도구를 사용해서 불확실성을 예측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전략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이 많이 그 어떤 보험업계에서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 보는 것을 좀 어떤 외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기반을 두고 좀 더 다이내믹하고 미래적인 예측을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독일어로 여기 좀 써놨는데요. 스위스 소설이 얘기한 것입니다. 좀 더 계획을 많이 할수록 결국은 더 많이 놀라게 될 거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리스크와 미래 예측에 대한 문제에 대해 쓴 아주 훌륭한 소설입니다. 스위스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났죠. 산불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빙하가 녹고, 그리고 스위스에서 특히 그랬고요. 그리고 뭐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 등이 일어나고요. 홍수에도 일어나고요.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호주, 거의 뮤직리에서도 6,500억 원의 어떤 자연재해 기금을 마련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아마 기후변화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뭐 결국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허리케인의 폭풍의 눈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블렛을 보시면 다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요. 몇 가지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 예측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서베이 중에 이런 보험업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C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예측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뭐 리스크 인식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런 전문가들과 리더들이 이런 리스크 변화 환경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난 5년간 특히 지금 빨간 점을 보시면요. 그리고 지금 초록색 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10가지 리스크 예측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과 그다음에 초록색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있었는데요. 2021년 말, 2022년 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게 그런 경제 부채 위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고 이것이 서로 어떻게 리스크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회적 부문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모두 다 서로 유기관계를 맺고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다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그리고 고위급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봤더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질문이었는데요. 조사였는데요. 유럽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Okay, thank you. Press the wrong button. Huh? 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Right. Okay. It's about looking to the opportunity side as well. 어떤 그 기회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기회를 보는 쪽도 있습니다. 기회를 보는 쪽을 보면요. Let me add this aspect as well. 제가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보험을 얘기할 때 보장성을 얘기를 하죠. 리스크 보장성을 얘기하죠. 근데 이런 보장, 리스크가 변하면서 우리가 보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고의 어떤 랜덤화를 보면 이런 손실에 대해서 누가 받을지 그리고 누가 보상금을 청구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또 물론 혼란스럽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정교한 데이터들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도 하나씩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어떤 정보의 불균형 그리고 양쪽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제공자 아니면은 소비자 측 양쪽의 그런 정보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전략적 환경, 보험업의 전략적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브로만 씨가 아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너무 오늘 운이 좋으십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요. 지금 산업 간 영역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는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의 시장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품 기반한 시장이었죠. 제품에 기반한 전략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고객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고객의 일상에서 고객의 니즈가 이제 시장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이런 고객들이 이런 가치 제한을 하는 시장으로 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제품으로만 정의되지 않는 시장이 된 것이죠. 이제 고객의 니즈 그리고 각국 다른 문화, 다른 시장 그리고 선진 시장 그리고 뒤떨어진 시장들 보지만요. 유럽도 보지만요. 유럽은 물론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제가 아까 그 모빌리티 시장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국은 이런 영업 교차 영역 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언스 리졸릭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직접 이런 데이터 회사,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빌리티에 같이 들어와 있죠. 모든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이런 모빌리티 시장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런 어떤 가치 제한 K, 파이라고 제가 하는데요. 예전보다 이제 더 큽니다. 파이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 업계에서 그런데 파이에 얼마를 차지할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읽는 능력, 데이터를 얻는, 수집하는 능력뿐만이 아니고요. 데이터 물론 많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능력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데이터를 누가 잘 더 읽느냐. 그리고 브로나가 말씀하셨듯이 다른 업계와 협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협력도 좋지만 어느 위치로, 협력에서 어떤 위치로 들어갈 것이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로서 얼마나 더 많이 분산화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죠. 많은 회사들이 스위스에서도 지금 보험회사들이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 고객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방어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업계를 막으려는 방어적인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런 보험업계가 I would say spider in the web, 어떤 running an ecosystem. 이런 에코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거미줄의 거미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보험업이 적어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그 시장을 찾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모든 시장 플레이어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의료 보건업계, 그리고 뭐 홈앤 리빙 생활 건강 부문, 그리고 보험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관련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기업들 그리고 보험 회사들이 많은 데이터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업으로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필요가 되도록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이전에는 보험 판매원들이 가정을 방문을 하고 보험을 판매를 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고객들이 보험과 관련된 경험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고객의 경험은 고객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 호텔을 보면 호텔은 이러한 공간을 제공을 하지만 우리와 여러분들이 이 호텔 안에서의 경험을 스스로 만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개념을 도입을 하고요. 라피투스 같은 곳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명보험 인수가 가입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셀피를 찍으면 여기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AI를 활용한 리스크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가늠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85세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자동화도 인수 과정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은 이제 리스크 보장에 대한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고객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은 수요자 측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은 고객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트나에서 이렇게 머신 커스터머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소리를 활용한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휴대폰에 그러한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물론 기술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IoT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시스코 예측을 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인 도구에 대한 친밀감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술이 우리 프라이버시한 영역에 얼마나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런 허용의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기술에 대한 친밀도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술에 대한 친밀도를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가치 제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이 도표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기술을 다 읽으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당히 새로운 뭐 AI, 머신러닝 등등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영역에서 정말로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또한 우리 보험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Just to see that, it's a nice example. 지금 제가 Made a visit to the AI campus in Berlin. 베를린의 AI 캠퍼스를 찾은 한 가지 사례인데요.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AI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요. 델리라는 시스템인데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을 하면은 AI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맨하탄 밤에서 데이트를 하는 고양이 인형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AI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인베디드 보험도 나오고 있는데요. 팁티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인베디드 보험 관련 사업은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 이제 다른 뭐 자동차를 구매할 때 또는 뭐 가구를 살 때 보험도 같이 판매가 되는 것이죠. 디지털한 방식으로 같이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장이 매년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보험 모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실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스위스리 같은 회사에서도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한 것이 상당히 큰 실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모빌리티, 금융 이러한 다양한 부문에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가 생태계 그리고 네트워크, 뭐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경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위계 질서를 두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고 다른 회사와 협력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고 이 다중심적인 시스템에서 우리가 단일한 기관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과 동일한 접근법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선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상에서의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슈테크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저도 이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치 사슬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실험도 있었고 지금 빠른 또 배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이러한 신생 기업들이 20세, 30세 때는 스타트업들 CEO들이 저희 학생들도 CEO로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있고요. 열정적으로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왼쪽에 협력의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이 보험회사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간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협력을 할 때에도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성공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다른 마인드셋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다. 성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물론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데 인슈테크 기업들 중에 물론 레모네이드, 히포, 루트 이런 기업들은 상장을 했지만 밸류에이션이 90% 이상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독일의 한 기업이죠.
스위스의 또 위폭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4억 달러를 최근에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 성공적으로 스타트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혁신에 대해서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부터는 물론 스위스리 다임러의 합작도 있었고 주릭이 이러한 관련 투자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스크, 특히 보건 헬스케어에서는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의사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IBM과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제가 관련된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켓 리서치가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였는데요. 25개의 큰 보험 시장에 대한 연구였는데 모빌리티나 리테일 그리고 소비자 가전 업계 대비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의향이 보험에서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신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데이터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데이터의 퀄리티도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이 데이터 공유의 의향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거부감이 조금 높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거부감이 낮습니다. 아마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국가별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 데이터 공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 발표 시간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제가 현재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을 보면 특히 유럽이나 스위스 이 지역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관행과 앞으로의 혁신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는가 이 두 가지 사이의 긴장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인 보험 판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어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은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고 탐구를 합니다. 제가 현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특히 유럽의 많은 기업들을 보면 이 두 가지 간의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을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왼쪽에서 벌어들여서 그 돈을 오른쪽에 여러 가지 혁신을 하느라고 날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5가지 관찰한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시장은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고 우리가 모두 소비자로서 그러한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보험 회사들은 더욱더 스마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패널 토론 시간에 더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